네, 29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1번 how가 들어있죠. how가 들어있으면 요건 이제 요 뒤에를 먼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요런 접속사류, WH류 이런 거 들어가면은 뒤쪽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건데 how visual input can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요걸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how의 경우는 살짝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how가 어떻게라는 뜻으로 혼자 단독으로 접속사일 수 있고요. how의 how long, 뭐 how much, how beautiful 이런 식으로 뒤에 형용사를 하나 가지고 들어온다든가 하는 혹은 뭐 다른 거 하여튼 뭐 그렇게 뭐 덩어리가 되어서 통째로 접속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how visual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끊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ow 띄고 visual input can override taste and smell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요런 상황일 땐 how를 띄워 놓고 뒤에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빠진 명사가 없이 한 번에 이해가 되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문장이 오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Visual input can override taste and smell. 완벽한 절이죠. can override가 동사고요. 앞에가 주어, 뒤에 목적어 이렇게 뻔하게 딱 되어 있는 삼형식 문장 형태가 그대로 왔습니다. 그럼 요 how는 요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부터 요렇게 한 구성으로 명사절이나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완료가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 그 인식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끊어 본 건 이제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시고요. 요 한 덩어리로 본 요것이 여기에 나올 수 있는가? 과연 여기에 와도 좋은가? 그거를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 how절이 how가 이끄는 이 명사절이거나 뭐 그렇겠죠. 요것이 아무래도 여기에 들어와도 된다. 요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although부터 요 코마까지는 although가 이끄는 절인 것 같죠. 그죠? 종속절인 것 같아요. 띄워 버리시고요. It is perhaps surprising. 자, 여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겠죠. 주어 it is perhaps surprising 주격 보어까지 나왔고요. how 이게 어떻게 뭐뭐 하는지는 아마도 놀랄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how절이 명사절인 걸로 최종 확인이 되었고요. 요 명사절은 it이라는 여기 있죠. 가주어 it과 대응되는 진주어 명사절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it is 한 다음에 뒤에 대절만 진주어절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대절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사실이라는 뜻의 대표적인 명사절 접속사 대절, 명사절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 대절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흔하게 나오는 것뿐이지 요런 how가 이끄는 명사절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진주어로 쓸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요렇게 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아셨죠? 네. 그다음에 2번 difficult를 볼게요. difficult 이렇게 형용사에 줄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여야 돼, 부사여야 돼 그거죠. 네, 요거는 find it very difficult 뭐 뒤에까지 안 봐도 되네요. 목적어인 it을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하나 더 한 발짝 더 가서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수거로 외워 놓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Find it difficult to do something. 자, it이라는 가목적어를 여기다 세워 놓고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무적사 진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형태. 요거 정말 자주 나오는 형태죠. 그죠? 외워 놓으셔도 돼요. 요 difficult 자리에 반대로 easy가 들어갈 때도 많아요. Find it very easy to do something. Find it easy to do something. 그죠? 요렇게 하나 알아두셔도 쉽게 딱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is. 요건 딱 보는 순간 눈치채셨죠? 수일치 문제네요. 자, 요 수일치 문제인데 perhaps even more striking is 하는데 앞에 요거는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even more striking은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왜냐고요? 형용사니까. 형용사니까 얘는 주격 보어일 뿐이에요. even more striking. 훨씬 더 놀라운 이겁니다. 그러면 뭐가 훨씬 더 놀라운지 주어는 뒤에 있는 거예요. 자, is the experience of wine tasters. 그럼 뭐가 놀라운 겁니까? 와인 테이스터들이 놀라운 건가요? 아니면 이들이 겪은 경험이 놀라운 건가요?
경험이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주어는 experience 이미 확인됩니다. 자, 그래서 옳다. 수일치 옳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은 동사류 문제. 동사가 딱 여기 박혀 있네요. 그죠? 자, 요게 이제 동사가 여기 올 수 있는 일단 동사류 문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단 이 동사가 여기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1단계를 확인을 하라 그랬어요. 그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은 일단 확인부터 한 다음에 봅시다. when 앞에 있는 거는 뭐 빼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앞에 이제 주절이 흘러가고 when 한 다음에 이제 종속절 종속절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 when이 탁 튀어나왔죠? 뭐뭐 할 때 이러면서 딱 튀어나왔고요. day라는 주어가 나온 다음에 gave 동사 나오고 white wine 자 목적어 white wine을 줬다 이건가 보죠. 그죠? colored with red dye red dye로 빨간 염료로 염색된 와인 이렇게 해서 요거 분사로 꾸며주기까지 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They gave white wine. 그들이 와인을 주었을 때 일단은 동사가 들어올 자리는 일단 맞죠. 그죠? 자, 근데 그러고 끝을 내면 안 돼요. 맞구나. 동사 들어올 자리에 제대로 들어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동사를 따져야 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일치, 그다음에 시제, 그다음에 수동능동, 수동태, 능동태. 그래서 우리가 수시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시태를 따져야 된다. 아까 3번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수일치 문제로만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유형이라서 우리가 조금 꼼수지만 수일치만 보고 딱 내려온 거예요. 요 4번 요거는 수를 볼 것 같진 않죠. 그죠? 뭐 벌써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수를 볼 것도 아니고 시제 자체가 뭐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시제 문제는 보통 수능형 어법 문제에서는 현재 완료형, 과거 완료형 그런 거 나올 때, 가정법 나올 때, 뭐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 문제도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태 문제는 여전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지금 요 태 문제는 그럼 어떻게 따지냐? 일단 양쪽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태를 따질 때는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여기가 말이 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쪽을 다 비교를 해 보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도 좀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일단 they gave white wine 여기까지만 볼게요. 뒤에는 뭐 꾸며주는 말이니까 가리고 they gave white wine 그들은 white wine을 줬다. 일단 여기까지는 적절하죠. 그렇다고 그렇게 손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를 수동태로 또 만들어 봅시다. They were 비동사 과거형이니까 were를 붙이면 되고요. were given 한번 붙여볼게요. They were given white wine. 그들은 white wine을 받았다. 이 경우 지금 어때요? 양쪽이 다 말이 되죠. 그죠? 양쪽이 다 말이 되는 경우네요. 자, 이거 어떡하나요? 자, 이 경우는 죄송합니다. 뜻을 봐야 돼요. 이거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일단 요 넘어가기 전에 요거 먼저 다시 한 번 더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태, 능동태 따질 때는 이거 지금 쓰여 있는 게 말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수동태, 능동태를 따질 때는 양쪽을 무조건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지금 보세요. 양쪽이 다 말이 되죠. they가 뭐 누군지 모르나 그거 좀 이따 보고요. They were given white wine 이런 문장도 있고 they gave white wine 이런 문장도 있어요. 성립이 가능합니다. 문법적으로 틀릴 게 없어요. 자, 양쪽이 다 맞는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어느 쪽이 맞냐? 이제 뜻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화이트 와인을 받은 존재인지, 그들이 화이트 와인을 준 존재인지를 봅시다. One of the 보르도 유니버시티의 학생들에 대한 와인과 와인 메이킹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네요. 그 연구가 revealed that 밝혀냈어요. 일단 자르면 되겠죠? 대절이니까요. They chose tasting notes. 그들은 이런 맛 평가서를 선택했어요. 맛 노트를 선택했어요. 어, 뒤에 이제 형용사구로 설명을 합니다. Appropriate for red wine. 레드 와인에 적합한 레드 와인에 쓸만한 테이스팅 노츠를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 푸른 자두 맛이 난다, 초콜릿 맛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When they 받은 거죠, 그죠? 받았으니까 테이스팅 노트를 선택을 하고 맛을 보고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빨간 염료로 채색된 화이트 와인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앞에 내용은 우리가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예측이 안 되는데
와인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자 화이트 와인을 빨갛게 색깔을 바꿔가지고 그런 염료를 넣어서 빨간색으로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레드 와인 맛이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요렇게 말했다는 게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갑자기 화이트 와인을 주고서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받아서 마셔본 다음에 이 말을 하겠죠. 그죠? 아, 그러면 이건 4번은 틀린 거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아, 어렵네요, 요거. 그죠? 자,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 자리 맞으니까 끝, 다음 이렇게 한 학생들은 이거 틀렸겠죠. 그죠? 아니면 한 단계 더 갔더라도 They gave white wine, 화이트 와인을 줬나 보다. 뭐 맞네 끝 다음 이렇게 한 학생들도 틀렸겠죠. 그죠? 자 보세요. 요거 태 문제를 따질 때는 절대 그냥 대강 넘어가면 안 돼요. 또한 특히 또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give 같은 거는 4형식 동사잖아요. 4형식, 5형식 동사들, 4형식이나 5형식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가 2개씩 올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얘 5형식은 목적격 보어지만 우리가 느낌으로는 명사가 2개 오잖아요. 그죠? 그 뒤에 명사가 2개가 올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색다르고 신박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문제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고 그죠? 얼마나 선생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요 4번 문제를 통해서 요 4번 문제를 통해서 교훈 하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동태, 능동태 따질 때 절대 그냥 이 지금 쓰여 있는 게 맞으니까 넘어가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4번에서 나왔지만 5번도 확인은 해봐야겠죠? that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가리고 뒤를 본다. The white wine chardonnay는 was in fact a red wine. 샤도니인가요? 샤도네인가요? 프랑스어겠죠? 네, 요렇게 자, 요 주어가 나와 있고요. white wine 샤도니가 주어고요. was 동사고요. red wine 주격 보어가 나온 거죠? 자, 완벽한 이형식 문장이 나왔습니다. 빠진 명사가 없어요. 그럼 이 that은 뭐란 얘기죠? 네, 접속사 대시란 얘기죠. 접속사 대시라는 게 밝혀졌으므로 여기 접속사 대절, 명사절 대절이 왜 올 수 있는가를 규명해야겠죠. 여기 thinking 이렇다고 생각하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thinking이 데리고 나오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옳게 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딴 데 안 봐도 여기만 요렇게 대세 뒤랑 앞만 살짝 여기까지만 보면 옳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자, 1, 2, 3, 4, 5번이 비교적 1, 2, 3, 5번은 쉽지만 4번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요거 조금 어렵게 시험 본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함정이에요. 이거. 그죠? 요 함정에 걸려 넘어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법 문제는 한번 함정 잘 파악하시고 푸셔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드립니다.